저는 지금은 충분히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PBR도 굉장히 낮고 절대 기준치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지금 반도체 이익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반도체로 흐름은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겠죠. 8, 9월 안에 9월 달 안으로 9월 늦으면 10월 초까지 그 정도 가격 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삼성자이언트를 가치주로 보고 한 30%만 들고 가자. 하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는 이미 S&P 500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 최고가를 못 갔죠. 왜 못 간 이유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눌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큰 거시적으로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면 일단 채권 금리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돌파했다가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그 엔화 관련된 공조를 지금 하면서 결국엔 미국이 공조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 프렌들리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 금리 올라가는 거 막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 결국에 인제 일본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채를 자꾸 파니까 그걸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럼 그 국채를 갖고 와라. 그걸 내가 담보로 내가 그 엔화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 줄 테니 그걸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장기물 금리들이 좀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엔화도 달러당 164 엔까지 갔다가 지금 157 엔까지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인제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거는 우리 환율도 나쁠 건 없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인제 경기도 좋고 엔화와 동조화된다라고 하면 우린 1,300원 후반대까지도 한번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인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매크로 이슈는 좀 해결이 됐는데 그 인제 근본에는 또 호르무즈 또 지금 재개방 얘기도 나오고 유가도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이게 사인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란과 미국이 다시 협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란도 부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제 3월 말 4월 초에 봤던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때 우리 4월 달에 랠리가 나왔던 이유도 미국 금리 빠지고 전쟁의 화해 무드 쪽으로 인제 협상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다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충분히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BR도 굉장히 낮고 절대 기준치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익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어제 인제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모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반도체 가격을 지금 LTA에 맺어서 사 갖고 가면서도 내가 얼마의 물량을 얼마의 물량 얼만큼의 가격을 얼마에 샀다라는 걸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보도를 했는데 대만이 그걸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대만의 모든 그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한마디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쪽을 그 밸류 체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더 빠른 데가 대만인데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디지타임즈 얘기를 보면 27 년도는 더 아비규환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가 없어서 메모리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하다. 그래서 이미 27 년도 물량은 완판됐다라는 얘기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 얘기가 최태원 회장님도 얼마 전에 "27 년도 우리 거 다 팔렸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예.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LTA를 맺으면서 물량 확보를 해 갖고 간 쪽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HBM이나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 DRAM도 이미 다 완판이 됐고 그다음에 소비재로 들어가는 것도 다 완판됐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휴대폰 사업부가 필요한 물량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완판이 다 됐을 거고 그래서 27 년도가 오히려 이렇게 더 좋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럼 28 년도는 어떨까? 지금 28 년도에는 뭔가 물량을 더 만들어서 공장을 증설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8 년도도 어렵다. 예.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8 년도 상반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28년 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8 년도에 증설이 나오더라도 HBM이 더 만들어지면 디램 웨이퍼가 더 늘어나더라도 디램 생산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2030 년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 이유가 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엔지니어단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LTA를 맺어도 계속 지금 공장을 더 줘도 당분간 28년, 29년 뭐 잘하면 30년까지도 이거 지금 계속 공급 부족이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의구심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인제 27년도 하반기가 되면 '아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더 사이클이 길어지겠죠. 예.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28년 상반기까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흐름은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인제 반도체의 상승폭은 쪼끔 둔화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상반기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샀더니 하루에 뭐 5% 10%씩 오르고 한 일 주일 있으니까 한 30% 오르고 그런 걸 바라보고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 전고점을 갈 수 있을까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예.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죠. 사서 하락한 다음에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전오면 자꾸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도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최대한 천천히 올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싸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게 조금 올려 놓으면 파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냥 대놓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늘리는 쪽에서는 좀 천천히 사려고 할 거고 파는 분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물려 저 위에서 인제 뭐 이 프로가 몇 층이세요인데 뭐 36 층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36층 오면 팔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난 주식이 아닌가 봐.' 그러고 이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꼭 생겨요. 예. 그런 분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상반기에는 소화라기보다는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사실 저항대가 없었죠. 근데 인제 슬슬 뭐 기자님도 의심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있다라는 거는 계속 그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속도가 느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뭘까 자꾸 찾겠죠. 그래서 종목의 확산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000 포인트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예 계속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000 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올해 연말까지 8,000 포인트를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8,000 포인트 근처 가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되나 비중을 좀 줄여야죠 인제는.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배당을 많이 하든 아니면 Q가 늘어나서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Q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시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한 32-3만 원 32만 원 정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40만 원 정도 가면 또 의심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자율 반등부터 시작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또 인제 그 정도 가격 가면은 또 쪼끔 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의 공약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우리 지역에 못 짓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럼 규제가 더 강화되겠죠. 그럼 전력 수급 문제나 뭐 용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노이즈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그냥 8-9월 안에 9월 달 안으로 뭐 9월 늦으면 10월 초까지 그 정도 가격 오면 쪼끔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치주로 보고 한 30%만 들고 가자.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 한 30%만 들고 가시고 제가 줄창 50% 이상 얘기했는데 이제 30% 대로 좀 낮추시고 하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 예전같이 대형주 아무거나 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 놓고 삼성전기 같은 거 사 놓고 기다리면 막 올라가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 순환매가 돌면서 아마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코스닥이 됐든 아니면 코스피에 있는 중형주들이 됐든 예전에 뭐 조방원 뭐 이런 이제 이런 그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던 것처럼 그렇게 섹터별로 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인제 어려운 시장,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원래 삼성전자는 3년 단위로 발표를 해요. 그럼 원래는 정식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는 내년 1 월인데 이번에 인제 IR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심어 줬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뭐 임시 주총을 열든 안 열든 그거보다는 아마 조만간에 그런 이제 그런 액션들이 나와서 자극을 하면 좀 뭐 빨라질 수 있겠죠, 정책 그 결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주주 운동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특별 배당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조만간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태원 회장님이 뭐 직접 뭐 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아직은 이제 찌라시 수준인 것 같고 조만간에 발표가 나오면 시장의 반향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인제 그 힌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키옥시아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8천억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들 토탈로 한 8천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어 8천억 엔이죠. 예 8천억 엔이니까 예 거의 8조 가까운 돈이죠. 예 우리나라 돈 한 8조 정도 되는데 어 파 키옥시아 같이 작은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인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대비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키옥시아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그걸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어도 10조 이상의 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인제 우리는 투자자들은 항상 급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8월 5 일이면 풀리는 건데 "야 이거 바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배당을 주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놓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 직원들의 뭐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인제 재무팀에서 엄청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거기에서 잉여현금이 얼마 남았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또 줄 건가, 전략적으로 이 정도를 줘야지 좋아할 건가 아닌가 판단하겠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뭐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둘 다 두 회사 모두.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액면 분할을 인제 삼성전자처럼 50분의 1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갔을 때 50분의 1 한 거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액면가 5천 원에서 500 원으로 낮추면 되니까 뭐 충분히 그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하는 거는 사실 그닥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예 액면 분할을 의결해서 임시주총을 열어서 예 그걸 의결하면 또 금방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일단 이번에 특별 배당 발표할 때 같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 가치는 변하지 않죠. 예. 가치는 변하지 않은데 여기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인제 보면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나왔을 때 예 하이닉스가 거래가 더 많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서? 반도체만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30만 원, 20만 원대 후반이었으니까 살 수 있죠. 예. 뭐 내가 300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도 10 주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00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그때 못 샀습니다. 예. 한 주 살 수 있죠, 한 주.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근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했다 보니까 2만 원이에요. 예. ETF는 한 단위가. 그래서 더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중요해요. 아직도 초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인 줄 알아. 하이닉스 가격이 비싸니까. 주당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를 합쳤을 때 금액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롯데그룹이나 일부 인제 주식을 좀 누르려고 했던 쪽은 일부러 이 액면 분할을 안 하죠. 황제주를 일부러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이닉스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주주들한테
친화적으로 가려면 그냥 거래 편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심지어 뭐 소수점 거래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제 소수점 거래는 안 되더라도 쪼끔 단위를 낮춰주면 좀 소액주주들이 좀 들어오기에는 쪼끔 더 좋아진다. 근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막 올라간다.' 이러기보다는 뭐 '일시적으로 좀 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뭐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지금 인제 7월 달에 빠진 거를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펀드 레오폴트라는 친구가 만든 펀드와 그다음에 시타델과의 싸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표되는 두 펀드가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에 붙어 있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급 싸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그 충격이 반도체 섹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는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5,200 포인트까지 밀리는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타델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인식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수급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뀌었었다가 다시 인제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7월 말일 날 알게 된 거죠. 7월 30 날. 예. 말일 전날 알게 돼서 7월 31일 날 폭등이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피크아웃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수급의 싸움이었구나.' 예. 해치 펀드들 간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한 낙폭을 한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은 잡았죠. 위로 잡았습니다. 예. 잡았고요. 예. 31일 날 급등 이후에 8월 3일 첫 거래일 이래 좀 빠지니까 사람들이 인제 불안해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또 그다음 이틀은 또 괜찮죠 지금.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닥은 잡았다고 봅니다. 예.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빠졌던 그동안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뭐 AI 투자를 어떻게 캐펙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요단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약해지고 뭐 이러면 그들이 못 사주지 않겠냐. 거기에 또 금리까지 고금리인데 이게 빚내서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눌렀는데 물론 인제 결론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지만 빠질 때 원래 악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던 악재들이 우리가 지금 그걸 몰랐던 건 아니고 다 알았던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빅테크들은 인제 이 생각보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인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 갖고 가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고요. 구글이 쪼끔 애매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지금 그들은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라든지 뭐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그걸 빌려다 쓰는 건데 수익 구조가 인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도 해도 괜찮겠구나.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빠졌을 때 나왔던 모든 악재들이 지금 하나둘씩 의구심이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 그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자산 대비 지금 기업 가치를 보면 자산 대비 주가죠. 자산 대비 주가를 보면 내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1.5배, 1.3배, 4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배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이클 산업으로 봤을 때 막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을 때도 우리가 1배 미치면 사고요. 2배에서 2.5배 정도 사이 가면은 팝니다. 예, 원래 그런 그 공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두 회사 모두 PBR 2배 이상까지는 가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엄청난 호황이기 때문에 2배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때마침 인제 두 그 세력 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2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 분기부터는 그럼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인제 의구심 인제 한마디로 이 피크가 쪼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익 상승률이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반도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더 매도를 더 부르게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 실적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다 뻔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연간 20%씩 증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필요한 거는 200%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LTA를 맺든 뭐 엔비디아에다 납품 계약을 하든 단가를 낮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LTA도 약간은 높여서 허들을 좀 대신에 인제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뭐 한 20-30%의 상승 정도로 해서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전에 배신을 많이 때렸던 기업들, 배신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어디냐면 소비자端에서는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서버 단으로 예전에 인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막 지을 때 오버부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한테도 달라 그러고 하이닉스한테 달라 그러고 그러고 취소하고 일정 물량 되고 나면 취소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전략은 그렇게 직납하는 회사들, 직접 메모리를 사 갖고 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3년 내지 5 년의 의무를 부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필요한 물량만 얘기해라. 어차피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는 거에 지금 100%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묻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이 되는 HBM이라든지 서버용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엔비디아나 AMD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은 그닥 높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반도체 가격의 피크아웃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성장률의 둔화는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인제 2 분기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조금씩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뭐 20조가 22조가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건데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100조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다시 시장이 만약에 한 7,500 포인트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누가 올려줄 수 있느냐? 기관과 외국인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8,000 포인트 넘어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팔았죠. 예 그래서 근데 8,000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살 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도 하락 바닥권에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주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인제 최근에 코스닥도 막 올라올 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샀어요. 먼저 사고 개인들은 인제 오늘 같은 날 따라 사고 그러면 또 인제 기관 외국인들은 좀 팔고 예 이렇게 수급이 좀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과연 인제 이게 뭐 개인들이 다 털렸냐 그거는 이제 최근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일부를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거다.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서 다 끌어올렸죠. 그러면 "빠질 때 누가 사 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빠질 때 계산해서 개인들은 차트의 흐름과 가격의 시세를 보고 사지만 어 기관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삽니다.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싸졌으면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싸진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평가하는 뭐 PBR을 보든 PR을 보든 뭐 EV, EBITDA를 보든 거기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수급에 너무 이렇게 침 집착해서 개인들은 뭐 다 팔고 나가서 털려서 없고 뭐 예 안 좋은 얘기들 하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기관들은 인제 국민연금은 이미 꽉 차서 못 사고 근데 꽉 찬 게 아니라 꽉 찼다가 지금 쪼그라들었죠. 예 그러면 다시 더 살 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은 쪼끔 과장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돈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에 뭐 2,000,000 원, 3,000,000 원이 됐든 뭐 1억 이 됐든 뭐 좀 작은 소액으로 좀 단기에 많이 벌어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타이밍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피해가 있다.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주식 샀는데 잘못 샀는데 환불해 주세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흔히 인제 여의도에서 하는 말이 "손가락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 때 신중하게 사고 팔 때도 신중하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다못해 티셔츠 하나 살 때도 굉장히 그 신중하게 사시는 분들이 주식은 너무 무섭지 않게 막 덥석덥석 사죠. 근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돈을 잃으면 자꾸 정부 탓을 해요. 그리고 돈을 잃으면 시장 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돈과 돈의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데가 주식 싸움이고 주식 시장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하락 원인이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 갖고 얘기하니까 "이거 아닌데." 사후적으로 해석한 거죠 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해치 펀드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그 사이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되셨으면 쪼끔 더 천천히 그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위험한 시장입니다. 진짜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이죠. 굉장히 고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는 데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쪼끔 더 원칙을 좀 만들고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거냐? 기회가 있죠. 근데 기회를 줄 때 안 사고 항상 보면 너무 좋은 주식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적절한 가격에 사셔야 되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다들 산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잘못이 있고 뭐 언론도 잘못이 있고 뭐 애널리스트도 뭐 갑자기 목표가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그 주식시장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빠질 겁니다. 이제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쟤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만의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뭐 피해 보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 보신 건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죠. 시간이 있고 '아 주식시장이 이렇게 위험한 거니까 좀 더 내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거나 지금 뭐 미국 영국의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인제 얘기들 보면 한국 시장을 뭐 인제 마치 투기적인 시장 그래서 전체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뭐 이 요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투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렸다가 빠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이번에 그 시타델이 공격한 것 중에 그다음에 그 레오폴트라는 친구가 만든 펀드 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좋게 봤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레버리지를 4 배를 썼죠. 그러니까 청산당할 때 급하게 청산을 당한 거고 이런 인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블룸버그나 이쪽이 약간 뒷부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 시장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를 먼저 만들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일부 코인 거래소 이런 데서 바이낸스 이런 데서 막 10 배짜리 20 배짜리 만들고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사실 자기들끼리 해치 펀드들이 서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대놓고 밝혔는데 그 주가 조작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를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히려 따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본인들의 레버리지를 좀 규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 봐야 뭐 먹히지 않겠지만 일단 그거를 우리나라의 일부 뭐 지금 변동성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 그냥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그냥 우리나라 동양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결국엔 레버리지를 그 해치 펀드들도 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8,000 포인트에서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갔죠 하이닉스랑. 지금 돌이켜 보면 9,800 까지 8,000에서 9,800 까지 보낼 때는 삼성전자 올라가는 종목이 S7이라고 그 종목들만 올라갔어요. 그때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린 것도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그 해치 펀드가 끌어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떨어뜨린 것도 결국에는 그 스타델 같은 인제 그 펀드를 공격하는 쪽에서 떨어뜨린 건데 그때 인제 때마침 우리는 5월 27일 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도 레버리지 저기도 레버리지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장이 빠지니까 국내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확 줄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는 왜 자체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똑같이 공격을 하고 똑같이 방어를 하고 했습니다. 뭐를 반도체 관련 종목을. 그러면 시타델이 공격한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공격한 게 아니라 어 마이크론도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시계 뭐 샌디스크도 공격했겠죠. 그리고 그 레오폴트가 갖고 있던 자산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그 회사들은 낙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지 않았다. 더 크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 낙폭을 더 키운 거는 국내 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공격하면 한 3%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막 5% 6%씩 빠졌던 이유 자체가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청산되고 하면서 이게 매도를 더 부르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받은 폭,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조정받은 폭을 보면 마이크론보다 더 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차이 정도가 아마 우리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에 영향을 준 거에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